오늘의 속담은 산 넘어 산이다야. 요즘은 차나 기차, 비행기 등을 타고 다니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했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땅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가기 위해선 수많은 산을 넘어야 했지. 집신이나 고무신을 신고 울퉁불퉁한 돌길과 흙길을 지나야 했어. 그런데 산을 넘을 때는 호랑이 같은 산짐승을 만날 수 있고 산적들도 만날 수 있으니 늘 맘을 졸여야 했어. 마침내 힘겹게 산을 하나 넘었다 해도 산 너머에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지. 산 넘어 산이다 라는 속담은 어렵게 산을 넘으니 또 산이 앞에 놓여 있다는 말로 갈수록 더욱 어렵고 곤란한 일만 생긴다는 뜻이야. 비슷한 속담으론 갈수록 태산이다가 있지. 만약 수학 문제를 한참 풀고 있다가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덧셈, 뺄셈은 이제 자신이 생겼는데 이젠 곱셈, 나눗셈을 풀어야 하네. 수학은 산 넘어 산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이야. 오늘의 속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야. 벼나 보리, 조 등의 곡식은 껍질에 쌓여 있어서 그냥 먹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이런 곡식을 집마당에 있는 절구에 넣고 찧어서 껍질을 벗겨냈지. 벗겨낸 껍질을 겨라고 하는데 겨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서 가축의 사료나 비료로 썼어. 절구질을 할 때 겨가 바람에 날리기도 해서 집에서 키우는 개의 털에는 겨가 잘 붙기도 했지. 그런데 냄새나고 더러운 똥을 묻힌 개가 곡식의 껍질인 겨 묻은 개에게 몸에 이상한 것을 묻히고 다닌다고 흉보고 나무란다면 어떨까?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보고 자기나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할 거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은 겨가 똥보다 더러울 리가 없는데 자기의 단점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작은 단점을 본다는 뜻의 속담이야.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어. 그러니 남의 잘못을 들추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아. 만약 아침에 늦게 일어난 나를 보고 오빠가 지각하지 말라며 꾸짖는다면 옆에서 보고 계신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너는 어제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며? 이런 걸 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라고 하는 거란다. 라고 말이야. 오늘의 속담은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는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참나무 등에 열리는 열매야. 나무 종류에 따라 모양과 크기는 차이가 나지만 모자처럼 생긴 받침과 반질반질한 열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비슷하지. 야생에 사는 다람쥐나 새들은 이 알밥만한 도토리를 즐겨 먹어. 사람들은 도토리를 주워 묵을 쑤어 먹기도 하지. 그런데 도토리를 주워 키를 재보면 크기가 고만고만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작은 것을 고르는 일이 부질없게 느껴지지. 이렇게
비슷한 도토리들의 크기를 재듯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겨루는 모습을 표현할 때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해. 만약 친구들이 발레 공연을 본 후 다리 찢기를 흉내내면서 서로 자기가 잘한다고 자랑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글쎄, 내 눈에는 그저 도토리 키재기로 보이는데? 라고 말이야. 오늘의 관용어는 발목을 잡다야. 발목은 발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이야. 발목은 우리가 움직이거나 서 있을 때 몸의 균형과 수평을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위지. 다양한 인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발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도 해. 그런데 만약 두 발목을 잡거나 묶어둔다면 어떨까? 실제로 옛날에는 죄인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어. 발목을 묶어두면 움직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지. 이렇게 발목을 잡히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거나 벗어날 수가 없어. 발목을 잡다라는 관용어는 어떤 일에 꽉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야. 어떤 약점을 꼬투리 삼아 일을 방해할 때도 쓰이지. 만약 친구들과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평소에 잘 걸리지 않던 감기에 걸려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싶은데 감기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얼른 나아야지. 라고 말이야. 오늘의 속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야. 만약 어떤 아이가 바늘 같은 아주 작은 물건을 훔치며 물건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잃어버린 사람도 신경 쓰지 않겠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큰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작은 것을 훔치는 경험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훔치게 된 거지. 이렇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은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 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뜻이야. 좋지 못한 행동일수록 점점 더 심해지니 작은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속담이지. 만약 동생이 엄마의 저금통에서 몰래 동전을 꺼내 간식을 사 먹는 모습을 본다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동생아,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엄마의 돈에 손을 대면 안 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라고. 라고 말이야.